취하니까 때린다. 이해가 되십니까?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한밤중에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온 이 사건, 먼저 신지원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길에서 전화하던 남성이 옆에 있던 여성에게 마구 발길질을 합니다. 벽으로 밀어붙여 주먹을 휘두르더니 도망가려는 여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또다시 발로 차고 정신을 잃은 듯한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입이 완전히 다 피투성이었어요. 피하게 좀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가 좀 많이 묻었어요.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에서 22살 손모 씨가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겁니다. 손 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여성을 피신시키자 이번에는 트럭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만취한 남성은 트럭을 몰고 여자친구의 뒤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좁은 골목을 막무가내로 지나면서 시민들이 황급히 대피했고 인도에 설치된 펜스도 완전히 훼손됐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직접 나서 손 씨와 추격전까지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단 폭력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65%. 경찰 조사 결과 손 씨는 피해 여성과 1년 넘게 교제하면서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평상시에 좀 이렇게 사이가 좀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평상시에 있던 그 감정이 술 한 잔 먹다 보니까 이제 폭발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 피해자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피해자가 내 딸이라면, 내 친구라면, 나라면 감정이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피해 여성의 상태 궁금하실 텐데요. 여성은 치아 5개가 부러지거나 흔들릴 정도로 얼굴을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정신적인 충격은 말로 할 수도 없겠죠. 경찰은 오늘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해와 특수폭행, 음주운전, 공용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 5개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치려고 트럭을 몬 것이 아니라 도망가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본물을 잃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의 마음으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절대 용서하지 마라.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격앙된 누리꾼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까지가 사랑 싸움이고 어디서부터가 데이트 폭력일까요?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이나 실행입니다. 데이트 폭력과 유사한 가정 폭력의 유형 살펴보시죠. 신체적, 성적인 폭력은 물론이고요. 말로 상처를 주는 것도 심리적, 정서적 폭력에 해당됩니다. 폭력의 정도에 따라 심각하게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피해자 상당수가 심각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쉬쉬한다는 겁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8,300여 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 가운데 연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사람만 5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수치만 이렇고요. 앞서 경찰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희생된 사람이 무려 29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체크리스트 보시죠. 상대방이 질투심이나 소유욕이 많다거나 평소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면,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심해진다면 데이트 폭력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절반 이상의 가해자가 폭력 전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 습관인 것이죠. 경찰은 지난해부터 데이트 폭력에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인으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 바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고요. 보호시설, 경호나 위치 추적 장치 같은 신변 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의 흔적이 드러나는 사진이나 진단서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시고요. 메시지나 통화 내용도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112 등 경찰 신고 전화를 이용하시거나 여성 긴급 상담 전화 1366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여성 상담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셔도 되고요. 친구나 가족, 선생님 같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데이트 폭력 근절 특별팀을 운영 중이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더 나와줘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 특례법이 적용되는 이 부부간의 폭행과는 달리 데이트 폭행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서 처벌 근거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면서 피해자의 쾌유를 빌겠습니다.